안녕하세요, 강은성입니다. 오늘 해외축구 확정본 5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로 워싱턴 대 피닉스 경기를 하면은, 일단 워싱턴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난 경기 칼 쿠즈마의 엄청난 활약으로 필라델피아를 무려 잡아냈습니다. 벤치에서의 활약들도 여러 선수들이 고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스펜서 디니드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고, 이 백코트 라인은 브래들리 빌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조금은 지금 워싱턴에 있어서는 약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카메론 페인,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빠져있고, 여기에 랜드리 자매까지 빠져있으면서 벤치에서의 좀 생산성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인데, 어쨌든 캠 존슨 정도는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 자비엘 맥기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크리스 폴의 백업인 카메론 펜이 빠져있다 보니까 폴의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기여를 조절하고 그런 모습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피니스가 최근에. 결국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백코트 수비에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라 파생되면서 전체적으로 피닉스 수비가 약간은 사실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피닉스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좀 수비를 덜 하는 거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팀 디펜스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백코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싱턴 백코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빌이 있으면 좀 그래도 나을 텐데, 디니디가 어쨌든 최근에 몸 상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 에런 알러데 이런 애들은 그냥 야투 터지는 날만 좀 터지지 전체적으로 뭔가 흔들어 주거나 아이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크게 흔들어 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칼 쿠즈마가 지난 경기를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였다가, 나는 오늘 매치업 상대 이제 미칼 브리지스거든요. 요런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피닉스가 잡을 만한 경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피닉스 역시도 지금 디안드레 이튼이 트레이더 루머에 좀 시달리고 있고, 트레이드 루머 때문인지 아니면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경기들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20분 언저리 뛰면서 주전 5인방 중에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었고, 그에 따라 자비엘 맥기가 뛰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이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이튼에 어쨌든 언해피가 뜬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 그런 쪽에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요거 매첩 상성에 있어서는 피닉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싱턴의 어쨌든 라인업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피닉스가 최근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지만, 그거를 집요하게 들어갈 만한 좋은 백코트 자원이 지금 없어요. 빌이 있으면 좀 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어, 피닉스가 그래도 어쨌든 폴과 부커 이런 선수들의 활약으로 7점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또 마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 워싱턴이 상당히 낮은 템포로 경기를 임하고 있어요. 원래도 템포가 사실 워싱턴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닉스는 상위권에 속하고요. 템포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의 페이스는 좀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지금 더 낮아졌어요. 템포를 최근 미러키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낮추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좀 신경을 쓰면서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점이 지금 223.5에서 해외 같은 경우 220까지 내려왔어요.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언더 봅니다. 역시나 좀 템포를 낮게 가져가고 있고, 뭐 워싱턴이 피닉스의 약점, 백코트 수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자원이 없다고 득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페이스적으로 낮은 템포로 가져가고 있고, 피닉스도 제 생각에 굳이 달려줄 이유가 딱히 없다. 이번 시즌은 피닉스가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많은데, 글쎄요, 굳이 달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저득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워싱턴이 어쨌든 팀 디펜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좀 저득점이 좀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피마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경기로는 샬럿 대 마이애미. 샬럿이 지난 경기 이제 어디야,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마지막 애슛감이 살아나면서 바짝 따라붙였지만 아쉽게 좀 어이없는 자유투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버틀러랑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돌아오면서 조금은 이제 살아나는, 다시 한번 뭐 살아날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샬럿은 백투백입니다. 근데 이게 샬럿이 사실 지난 클리블랜드 전에는 물론 클리블에 좀 수비에 많이 막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샬럿의 야투 효율 자체가 그냥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줘야 될 상황이 안 터져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는데, 마지막에 4쿼터부터는 그래도 샬럿이 많이 야투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오늘 경기까지도 이게 백투백이고 어쨌든 홈 백투백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4쿼터에 좋았던 흐름을 오늘 경기 이어갈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최근 샬럿이 안 좋고, 특히나 이제 5번 포지션 메이슨 플럼리나 아니면 뭐 대체로 나오는 PJ 워싱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의 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애미 이제 뱀 아데바요라는 아주 좀 좋은 센터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샬럿이 수비적으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야투가 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이애미가 뭐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은 맞으나 샬럿 같은 경우 템포 푸시가 가능한 팀이고 상당히 이제 능한 팀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 샬럿이 어느 정도는 비벼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 마이애미의 어쨌든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샬럿의 역배를 쉽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굳이 보면은 마이애미가 그래도 잡아줄 만한 사이즈로 보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4.5에서 227.5까지 오른 것 같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 227.5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결국 샬럿의 디펜스는 마이애미의 이제 뭐 아데바요나 뭐 프론트코트진 아니면은 뭐 벤치 히로 혹은 뭐 덩컨 로빈슨이 좀 터져줄 수도 있고, 라우리가 최근에 안 좋은데 반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봤을 때 흔들릴 만한 사이즈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샬럿이 결국 오펜스가 이제 마이애미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느냐인데, 지난 경기 막판에 좋았던 흐름을 살려간다면은 뭐 227점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오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 이 두 팀 중에 페이스가 빠른 팀 같은 경우 당연히 샬럿이고, 샬럿은 거의 뭐 리그 NBA 팀 거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페이스 오바를 왔다는 건 빠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샬럿이 주도해야 되는데 뭐 빠른 템포를 어쨌든 백투백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느낌. 세 번째 경기 레이커스 대 뉴욕.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이거 르브론 복귀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오늘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우풀 상당히 좀 그래도 오늘 경기 출전하기 어려운 사이즈였는데 새벽 동안에 캐스 처너블 반반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제 르브론의 몸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출전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르브론의 복귀가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라고 보여서, 일단은 뭐 복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르브론이 나온다면은 이건 레이커스가 그래도 뉴욕 정도는 잡을 만한 사이즈로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상당히 좀 크게 변동이 있어요. 핸디캡이 1.5에서 4까지 많이 떨어진 지금 모습이고, 뭐 사실 뭐 3.5 크게 높지 않은 기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4.5 내지 3.5. 그래서 마인슨까지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르브론 출전시입니다. 출전시. 그래서 네 번째 경기로 이제 포틀랜드 대 미러키. 포틀랜드는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 썬더한테 이제 패배를 했고,
거의 뭐 졸전이었어요. 노먼 파일이나 로버트 코빙턴을 클리퍼스로 보내면서 데려온 에릭 블레소나 뭐 저스틴 윈슬로우가 아직까지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새벽 동안에 이제 레리 낸스 주니어가 GTD에 올라와 있었는데 또 빠지게 됐어요. 이러면 뭐 사실 지금 포트랜드 라인업으로 미러키를 이길 확률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진짜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경기를 베팅 안 할 사람도 저는 그냥 무조건 이 경기 일반에서 그냥 공짜로 그냥 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트랜드는 앞으로 탱킹의 위치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확히는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트레이드 한 걸로 봐서는 좀 탱킹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약간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로 뭐 이 라인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블레스랑 이거 뭐 윈슬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놈 뭐 할 줄 아는 거 수비밖에 없고 블레스는 뭐 반쪽짜리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는 미러키가 가져간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경기 내용이 나올 거냐라고 좀 예상을 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오바 기준점이 상당히 올라가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오즈들 입장에서는 미러키가 좀 놀아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력적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압살 가능한 라인업이거든요. 쿤보로 아예 제어할 수가 없는 사이즈고 그렇다고 뭐 백코트진이나 여러 가지로 좀 해볼 만한 여진이 있는데 미러키가 마음먹고 수비하면 포트랜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인업적으로. 근데 기준점이 229.5까지 해외는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미러키가 슬슬 뛰면서 그냥 놀아준다. 어차피 포트랜드 거의 탱킹 수준의 팀이고 아직까지 뭐 확실한 탱킹 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위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앰퍼니 사이머스나 CJ 맥컬럼 이런 선수들의 3점이 좀 터질 걸로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언어만은. 일단은 미러키 마인승 보고요. 10.5거든요. 마인승 보고 저는 언더 봅니다. 어쨌든 포틀랜드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기준점이 한 220도 아니고 229.5. 뭐 사실 이게 뭐 포트랜드가 따라와서 이게 기준점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러키가 압살해서 올라갈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라인업적으로 사실 미러키가 120점, 130점 박을 수 있는 충분히 라인업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미러키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좀 놀면서 경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29.5를 굳이 좀 높은 기준점을 준다면은 언더 쪽에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경기 세크라멘토 대 오클라호마. 이건 세크승 봅니다. 뭐 사실 똥대 똥대결인데 지금 오클라호마는 그나마 있던 원투펀치도 빠졌어요. 루돌트랑 이제 스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세크라멘토도 물론 팍스나 뭐 마빈 베글리 그리고 뭐 트레이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좀 잡음이 많은 팀인데 또 요 경기 정도는 그래도 잡고 가지 않을까. 어쨌든 두 팀 다 사실 개똥팀이고 뭐 배당적인 메리트나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경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이제 5경기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녁에 이제 해외 축구 라이브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